오늘의 과학사 박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1966년 7월, 김삼수는 한국 최초의 여성 농학 박사가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57. 우리에게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통해 그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삼수는 1909년 전남 담양 창평에서 태어납니다. 그곳엔 근대 교육기관 창흥의숙이 있었고 지역의 향하결도 남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여자가 학교에 가는 것을 이상하게 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 김재인은 달랐습니다. 딸도 배워야 한다 라는 신념을 가진 아버지는 1919년 남학생만 입학할 수 있었던 창평 보통학교의 여학생들을 위한 여자부를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자신의 딸을 입학시켰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창평 보통학교의 첫 여성 입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김삼수는 1924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합니다. 상경에 처음 본 화려한 경성의 밤거리는 시골에서 온 어린 소녀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과학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녀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롤모델을 만납니다.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가사교사 손정규. 그녀를 보며 김삼수는 나도 일본으로 가야겠다는 꿈을 키웁니다. 1928년 김삼수는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이과에 입학합니다. 여기서 김삼수는 평생 잊지 못할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본 여성 최초의 이학 박사 야스이 코노, 여성 최초의 제국대학 본과 입학생 쿠로다 치카. 이들에게 세포학과 유기화학을 각각 배우면서 여성도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한편 도쿄 여자 고등사범학교에서 조선인 여성에게 허락된 자리는 본과생이 아니라 청강생. 수업은 똑같이 듣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만 받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큰 도전을 합니다.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학업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선과생으로서 1932년 수료장이 아닌 졸업장을 받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김삼수는 교사가 됩니다. 진명여자 고등보통학교,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에서 화학과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1938년 갑자기 7년간 이어왔던 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학 진학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과학자의 꿈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30. 당시로는 적지 않은 나이였고 집안의 반대는 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No.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은 그녀의 여동생 김사순의 시숙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교토제국대학 교수였던 조선인 석학이자 조선과학계의 스타 이태규 박사였습니다. 이태규 박사는 박사된 뒤에 혼인시키겠다 라는 말 한마디로 김삼순의 어머니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는 일본의 여성처럼 조선에도 여성 과학자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렇게 김삼수는 안정된 직장과 가족을 뒤로하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1938년 이후 일본은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서 제국대학의 결혼을 메우려 반계 선발을 늘립니다. 반계 입학은 대학 입학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을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오. 원칙대로라면 김삼순 또한 대학 진학이 힘들었지만 도쿄 여고사 선과생으로 졸업한 덕분에 반계 입학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연구 경험을 쌓다가 결혼이 커진 홋카이도 제국대학이 반계 2순위까지 넓히는 순간 입학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1941년 김삼수는 홋카이도 제국대학 이학부 식물학과에 들어갔습니다. 1943년 그녀는 졸업 논문을 제출했고 조선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제국대학 이학부 졸업을 이루어냈죠.
그녀는 곧바로 균학을 배우고자医학부가 아닌 농학부의 대학원에 진학했고 일본 나토 연구의 최고 권위자 한 자와준의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1944년 말 전쟁이 격화되며 그녀는 귀국합니다. 잠시 돌아온 조선이었지만 일본의 패전, 조국의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겪으며 김삼수는 국가의 격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1961년, 무려 15년 만에 김삼수는 다시 박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으로 향합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홋카이도 대학에는 더 이상 그녀를 지도할 스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연구 주제를 찾아 1963년 규슈대학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 다카밀라제 A를 연구했고 지도교수 도미타 키이치와 함께 일본 농해와 학회지와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와우. 그리고 마침내 1966년 7월 빛으로 발효 과정을 억제하는 연구를 해 Photo Inactivation of Taka Amylase A로 농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농학 박사, 나이 57세. 그 소식은 한국과 일본 언론이 함께 주목했습니다. 양국 언론이 공통으로 주목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던 학업의 시간이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김삼수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잃지 않고 결국 박사라는 결승선까지 통과해냈죠.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그녀는 건국대와 서울여대에서 교육과 연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연구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원하는 연구를 계속하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죠. 그래서 그녀는 방향을 바꿉니다. 버섯과 균학, 한국에서 실용성을 인정받고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분야로요. 그녀는 서울여대에 응용 미생물 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으로서 직접 느타리버섯 인공재배 연구에 뛰어듭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 식탁에서 한국산 느타리 버섯 요리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1972년에는 한국균학회 창립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학회지를 창간하고 연구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에 나서며 한국균학의 제도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퇴임 후 김삼수는 고향인 담양에 내려가서도 연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응용균학 연구소를 만들어 토양 미생물과 발효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80의 나이에는 후학인 김양섭과 함께 한국산 버섯도감을 펴내며 끝까지 연구를 놓지 않았습니다. 김삼수는 2001년 생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삶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그녀가 선택한 길의 기록이었습니다. 제도의 한계 앞에서 멈추는 대신 구조를 읽고 다음 길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시대를 견딘 여성이 아니라 시대를 활용한 연구자였습니다. 오늘의 과학사 박스에 담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